여행 마지막 날 아침, 나는 궁극의 배려를 목격했다. 그 주인공은 한창 봄방학 중인 10대 소녀였다. 소녀의 엄마인 마리아 브루고스가 석탄불로 검정콩을 요리하는 사이 나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리아는 남색의 원피스를 허리춤에서 단단히 묶고 있었다. 큰딸하고 둘째 딸은 아직 꿈나라예요. 마리아가 해먹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한밤중에 나와보니 해먹 하나에 다 뒤엉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게 놔두려고요. 마리아는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열심히 일했다. 집안일은 모조리 도맡아 하고 옥수수로 직접 또르띠아를 만들며 가족의 먹거리 또한 손수 만들고 가업을 돕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가 머무는 동안 집안에서 어떤 아수라장이 벌어져도 늘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심지어 숯불에 손대지 말라고 막내딸 알렉사를 꾸짖을 때조차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 또한 마리아에게 놀랍도록 잘했다. 마리아의 요구사항은 존중하고 말싸움하거나 말대답하지 않았다. 대화를 마치고 내가 자리를 뜨려는 찰나 마리아의 12살 난 딸 안젤라가 침실에서 나왔다. 골드링 귀걸이를 한 모습이 캘리포니아의 10대 소녀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안젤라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경도 못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엄마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식사 설거지를 시작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게 설거지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 집안일 차트가 벽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었다. 안젤라는 단지 싱크대에 더러운 식기들이 가득해서 이랬을 뿐이다. 어머 세상에, 나는 소리쳤다. 안젤라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울 때가 많은가요? 나는 진심으로 놀랐지만 마리아는 무덤덤해 보였다. 나는 안젤라에게 다가가 왜 설거지를 시작했는지 물어봤다. 안젤라의 대답에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 저는 엄마를 돕는 게 좋아요. 그럼 엄마를 돕지 않을 때는 뭘 하는 게 좋아? 동생 보는 거요. 나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대체 어느 12살짜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설거지부터 한단 말인가.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붐비는 칸쿤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면서도 안젤라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을 돕는 그 아이의 진실한 욕구와 따뜻한 사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리아를 비롯한 마야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웠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협조적이고 예의 있게 키울 수 있는 걸까? 이 여성들을 보고 있으면 육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난 그들의 비밀을 배우고 싶었다. 나도 로지와 그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급류에서 빠져나와 완만하게 굽이치는 넓은 강으로 가고 싶었다. 비행기에서 고개를 돌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맞은편의 미국 관광객을 바라봤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로지를 키우는 게 이토록 버거운 이유는 내가 나쁜 엄마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시 들어도 재밌네. 역시. 맞아. 쭉 듣고 싶었는데 일단 멈추면 그 대목에서 이 책에 빠진 것 같아, 나도. 맞아. 야, 뭔가 어떻게 하면 이 폭풍 가운데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육아 지옥에서 천국까진 아니어도 그냥 맞아.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두 그냥 쉽게 육아는 힘들다. 아이를 맞아. 낳고 나면 힘들다라는 게 기본 세팅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하도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더 두려워지고. 근데 사실 이 책에서는 육아가 당연히 힘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모두 다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계속 뒤로 가면서 점점 궁금증이 더해지잖아. 맞아. 도대체 뭔데? 그래서 뭔데? 막.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의 편안함을 안내한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러니까 육아서를 원래 안 좋아하고 안 읽는데 나도.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읽은 거야. 음, 왜냐면 이렇게 노력하면 대체로 그런 거잖아. 맞아. 양육자가 이렇게 노력하면 애가 무슨 대학에 갈 수 있다라든지 맞아. 이렇게 노력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무슨 이렇게 해야지만 뭐 이렇게 된다.
결국은 다 애한테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얘기였어. 근데 맞아. 난 이보다 더 쏟을 에너지도 없으려니야. 네가 우리 애 데려다가 키워보고 그런 말을 해라. 라는 게 이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책은 뭘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내가 여지껏 했던 그 모든 활동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을 만든 거구나. 맞아. 내가 자초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음. 많은 변화를 사실 그렇다고 지금 뭐 애랑 막 평온하게 막 둘이서 뭐 초목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이건 아니야. 근데 그동안 겪었던 엄청 많은 이렇게 충돌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이야. 진짜로. 맞아. 이 책에서 나도 너무 공감 갔던 내용이 예전에는 정말 대가족들이 다 나눠서 졌던 짐을 지금은 그 주 양육자 한 명한테만 몰아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야. 내가 아이한테 해줘야 될 게 예전에 진짜 뭐 한 5사람이 해야 될 몫을 그치.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시대에는. 그치. 음.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지금 핵가족화된 이 상황에서 뭐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다 같이 살고 그렇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변화된 환경에서의 어떤 적용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맞아.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려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맞아. 그렇게 계속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육아서들이 넘쳐나는데 이 책은 그거 다 안 해도 된다. 심지어 더 하지 말아야 아이가 더 잘 큰다. 라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닌 이유가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진짜 큰 변화들을 느꼈잖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사소하게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아이가 화낼 때 덩달아 화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가 나올 때는 끝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방식들이 맞아. 나와 있어서 되게 실행에 옮겨보기 좋았고 해볼 만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 더 나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맞아. 애랑 나랑. 나도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분노가 줄었네? 우리 애한테. 화를 내는 게 엄청 줄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진짜 생색내면서 내가 그 책 읽고 내 행동을 바꿔서 그런 거였는데 씨알도 안 먹혔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지. 그 진짜 아이가 이거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화를 냈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행동을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게 굉장히 없어지고 얘랑 나랑 싸우는 일도 진짜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책 덕분에 사춘기의 아이를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신감이 드는 거야. 그래. 사실 그 전까지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춘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다 소용이 없었고 이 책 덕분에 내가 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라는 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스프링 효과 같다고 하잖아. 누르고 맞아, 맞아. 억압하면 할수록 더 높이 뛰어오르는 스프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맞아. 어쩌면 튀어오를 게 없는 애들은 그 시기에 그냥 지금과 다르지 않게 지내게 되겠지?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너무 큰 도움을 받은 책이라 이 책도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맞아. 같고 맞아. 지금 내 주위에 진짜 많이 추천을 했고 나도.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어쩌면 육아관이 같지 않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를 살아남게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 그냥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 읽어보고 반대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진짜 많이 엄마 입장에서 편안해진다. 일단 소리를 안 지르게 돼. 맞아. 그냥 맞아. 그냥 목이 쉬도록 지르던 소리를 그렇게 질러봤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치. 이 아니, 책은 그게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핑계가 됐었거든. 나도 맞아, 사람인데 맞아. 어떻게 화가 안 나. 근데 나는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화를 내서 어떤 행동 교정을 바란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결혼책이나 이 육아책 둘 다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 내가 요청하는,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큰 갈등 없이 같이 조율해 나가는 방법들의 어떤 실전 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뭘 다 맞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와 그냥 남편이 이렇게 하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있는데 그걸 계속 가져갈 때 나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내가 뭐 말을 하냐 하다가 빵 터져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초반부터 같이 조율해 나가는 방법? 아이랑도 막 내가 참아야지 엄마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지 하면서 꾹꾹 눌러 담다가 빵 터져서 더 안 좋은 효과를 주는 것보다 엄마도 사춘기 오겠지. 그렇죠. 서서히 같이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실전 팁들이다 보니까 맞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 책은 얘기는 하면 네네. 할수록 끝이 안 나.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맞아. 책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그렇죠. 해서 세 이제 번째 책으로 번째,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읽고 나눴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은 나의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혼 여성에게도 나의 일은 굉장히 중요해서 나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거든. 맞아. 뭔가 나는 새롭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필요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치.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일을 한다는 게 그 가정과 육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뭔가 내려놓음과 좀 거리두기, 비움 이게 가능해지는 게 내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을 때 더 수월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자기 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일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거지. 맞아. 우리가 이미 맞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그리고 이게 아이들한테 적용하기에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 책이 맞아, 나의 맞아. 개발에도 좋지만 아이들의 어떤 학습과 아이들의 미래의 어떤 직업을 가지는 데 적용하기에도 되게 좋고 나 스스로도 나의 미래를 이제 다시 개발하고 다시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제일 최근에 읽은 게 이 세 번째 책인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눴었거든. 맞아.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팟캐스트를 뒤져보면은 제목은 얼마든지 찾아내. 세 번째 퀴즈가 되겠네. 이거는. 그치?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또 조금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기를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엘빈 토플러가 했다. unlearn과 relearn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습에 대한 부정이다. 둘은 서로 연결된다. 배운 걸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다시 배워야 한다. 뉴 노멀 시대에 더더욱 실감하게 되는 말이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는 것이 21세기의 필수임을 예고한 말이기도 하다. 학습의 반대말은 망각일 텐데 사실 이 둘은 사전적으로는 반대가 맞지만 둘 다 공부의 방법이다. 언러닝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을 때 더더욱 필요하다. 배운 것, 아는 것이 관성이 되어 새로운 답을 찾는 걸 방해한다. 새로운 변화 대신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구조화된 관성이 조직 내에 존재하기에 기업 운영에서 학습 못지않게 망각이 중요하다. 이는 경영 구루이자 조직 이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헨리 미츠버그 교수의 말인데 변화 대신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은 조직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타난다. 특히 지위와 나이, 이미 가진 것과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이런 관성이 강해진다. 뒤로 좀 넘어가서 우리는 지금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길어진 수명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더 길어져야 한다.
지금도 지식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미래는 더할 것이다. 아니, 지식 노동자니까 그나마 미래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육체 노동은 노동력이 나이와 비례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직장에서의 정년은 있어도 지식 노동자는 정년이 없다. 실력만 있다면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결국 죽은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선 언러닝과 리러닝을 계속 해야 한다. 가진 것을 버리는 용기, 그것이 계속 성장하는 이들의 무기이다. 새로운 정상이라는 뉴 노멀의 반대말은 과거의 정상인 올드 노멀이 아니라 비정상을 뜻하는 앱노멀이다. 과거의 노하우, 과거에 통했던 모든 정상과 표준, 기준들이 새로운 시대엔 모두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를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자 도태 영순이이다. 과거를 망각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새로운 공부다. 뭐 아멘 할 뻔했는데 성경 구절 읽으신 건가요? 뭐 아멘 할 뻔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10대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 질리고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공부는 싫어. 더 이상 뭘 배우고 그냥 그때 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쌓였던 거를 써먹으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음. 어떻게든 그거로 관련된 직종을 내가 구하려고 계속 맞아, 노력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 내가 선호하는 전공 분야의 대학 공부를 했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나랑 잘 맞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일하는 것도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우리 과를 나온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 완전 관련 없는. 맞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또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 했던 그거랑 이어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언러닝이 엄청 중요하고 또 잊고 실제로 지금 직장에 만약에 다니고 있는 일을 해도 그 일을 잊고 새로운 다른 걸 배워야 또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 다른 대목에서 보면은 어쨌든 통합의 시대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잊고 새롭게 하는 건가 아닌가 싶어. 그게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진짜 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 게, 우리는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한 직장, 한 직업으로 평생 맞아. 가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맞아. 지금 여기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 이제는 한평생 살면서 8에서 10가지의 직업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냥 전공은 그 첫 번째 선택일 뿐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파보는 경험?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융합돼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 그치. 그리고 결국은 계속 공부해야 하고 계속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핵심이. 그래서 이게 꼭 무슨 엄청난 대학 공부, 뭐 엄청난 학위를 따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되게 채널들도 많아졌고 배움의 장이 훨씬 많아졌잖아.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볼 수 있는 걸 계속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것 같아. 맞아. 그 덕분에 뭔가 나도 지금 좀 또 새롭게 도전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있고, 그치? 그리고 또 이거 자체도 어쩌면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북클럽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 스스로 알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책을 통한 도전이 아닐까 싶어. 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굳이 북클럽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걸 혼자 읽는 거랑 같이 읽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나누면서 얻게 맞아, 되는 맞아. 이 동력이 그치.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 함께 맞아, 공부하라고. 맞아. 근데 이게 뭐 꼭 함께 진짜 무슨 시험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을 하나 읽더라도 같이 하고 뭔가 뜨개질을 하나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할 때 훨씬 이게 동기부여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뭐 커뮤니티의 힘, 아니면 뭐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때는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로 느껴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 나한테 오는 에너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뭐 북클럽을 생각한 것도 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을 그치. 것 같은. 맞아. 어,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는 거랑 음, 같이 생각하는 거랑 같이 얘기하면서 더 생각이 커져나가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 완전, 완전. 이렇게 마지막 책까지 세 번째 달에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3개월이 지나면 나는 뭔가 변화가 없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거든. 왜냐면 내가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음, 내가 사실 뭐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음, 음, 심리학자도 아니고, 뭐 심리학 음,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육아 전문가도 아니지만, 음, 음. 확실한 건 그냥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봤을 때의 변화는 분명했기 때문에, 맞아. 나와 비슷한 조건과 나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 분명히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약간의 변화라도 없을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함께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지, 그치? 오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워. 맞아. 이렇게 맞아. 그냥 이거를 이 시기를 그냥 맞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음, 같이 해보고 싶어. 음, 이 음. 좋은 걸. 맞아. 전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좋은데. 뭐, 당신의 삶이 100% 바뀔 거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는 바뀔 거란 생각이 들어. 결혼, 육아,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다, 더. 그렇지. 음, 여유로워지는 행복해질 수 거야, 있다. 마음이. 맞아. 이 마지막의 책도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기혼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난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뭐 내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전념을 하면 되고, 이제 와서 무슨 이 나이에 일을 하냐, 공부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진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고 길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거든.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을 낮추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환경에 계속 놓여지게 되면 어느새 그게 축소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은. 아, 음, 나도 이제 12년 차 주부고, 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사소하게라도 계속 쥐고 가는 이유가, 음, 돈을 떠나서 맞아. 뭔가 가치 증명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음, 내가 무엇을 어느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 음,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것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는 맞지만, 음, 이게 사회적으로나 내 스스로나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되게 세뇌당한 것처럼 이 음, 일은 되게 가치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잖아. 음, 물론 계속해서 이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야겠지. 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의미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작게라도 내가 집 밖에 어느 공간에서 내 자리를 물리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음. 아니, 그리고 왜 어떤 육아나 살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쪽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어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게 살려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 살려면. 뭐 아이를 낳은 사람이면 누구나 집안에서 음, 음, 자기 음. 살림도 그냥 어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한 사람이 몰아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음, 음, 음. 어, 여기 외에, 이거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분야, 나만의 전문성이 분명히 모든 사람한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내가 그쪽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 나는 기혼 여성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어, 나는 별로 하고 싶은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은데, 찾아 나가는 게 나의 개인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만약에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의미가 맞아, 있다고 봐. 맞아. 안주하지 않고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실 뭔가를 배우기에 되게 좋은 때야. 좋은 시대고.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뭐 어떤 음,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도 그러면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면 그치?
나는 사실 이런 게 좋았었네? 라는 게 다시 깨달을 수도 있고, 그치. 다른 사람들이, 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도 뭔가를 시작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치. 혼자서는 또 못했던 용기가 같이 하면 또 더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함으로써 되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자기 생각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랑 음, 입 밖으로 꺼내면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내가 2년 맞아. 동안 떠들어 보면서 이게 그 전에도 나는 뭐 말을 안 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되게 음,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남편과의 대화도 되게 많은 편인데 이게 그런 대화랑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함께 얘기를 해볼 때의 대화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것 다르지. 같고 음, 특히 이런 책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생각이 모이잖아. 그럼 그 에너지가 더 훨씬 강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세상에 참 많은 북클럽이 있고, 독서 토론 모임도 있는데, 그치. 나는 이게 제일 필요한 게 기혼 여성이란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동료가 없고 만약에 각 집에서 일을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냥 항상 만나는 사람은 똑같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느낌을 회사에서 받듯이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점점 내 안의 감정에 매몰되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는 무슨 공부인가 또 일은 무슨 일인가 그냥 나한테 지금 닥친 일들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런 독서 토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독서 토론이 제일 필요한 게 기혼 여성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사실 책은 핑계야. 책을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사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그래, 맞아. 거지, 진짜. 맞아.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에도 이 인스타 링크가 올라가 있긴 한데 인스타에서 I'm not solo라고 검색을 하면 뜨는 계정에 프로필 링크에 내가 북클럽 신청서를 올려놨거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들어준 친구라면 음. 분명히 한 번쯤 와서 눌러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치. 뭐가 다 복잡하고 음. 모르겠다. 그러면 음. 댓글 남기거나 그냥 DM을 줘도 방법을 안내해 줄게. 맞아요. 네. 어떤 친구들과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기대가 되면서 되네, 정말. 네. 근데 문제는 신청을 한다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모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마음이 동요되는 데까지 친구들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 그렇죠.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그렇죠. 최소 정원 모집될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시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롭게 생각하고 신청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맞아. 해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 시간 조율도 해볼 수 있고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의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신청서에 이제 내가 시간을 2개를 오픈해 놨는데, 어, 이제 워킹맘이 아닌 친구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들은 화요일 오전 10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면 평일 오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토요일 밤에도 오픈을 해놨는데 일단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주면 최소 정원이 모이는 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궁금한 점 있거나 졸지에 얼굴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얼공을 하고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정된 인원이니까.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픈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맞아. 얘기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실제로 북클럽을 만나서 하게 되면 어떤 제약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해봤고, 또 온라인, 지금 까민 지금 온라인으로 다른 수업도 하고 있잖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전혀 어떤, 오히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채택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가 마저 이야기 다 하지 못한 기혼 여성의 일에 대한 에피소드도 올려보고 싶고, 그렇지. 그거는,
올라가는 대로 또 인스타에서 공지를 할게요. 예. 시쭈 오늘 같이 얘기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네. 잘 부탁합니다. 부담스럽게. 왜 이러지? 시쭈 없으면 불가능해요. 까미,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그래요. 네. 우리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납시다. 네. 안녕.